반갑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특강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강의 때 우리가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을 했죠. 네. 예, 계약 부분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권리 계약, 그다음에 가맹 계약, 시설 인테리어 계약 부분 그 네 부분을 했죠.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오픈을 해서 뭡니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은 그 오픈을 하는 과정과 그 영업을 해야 할 때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맹점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시설 다 해놓고 계약 다 해놓고 이제는 그 다음에 영업 잘못하면 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결혼 다 잘해놓고 죽을 때까지 둘이서 부부끼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뭐 처음에 정보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이 우리가 뭐냐면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다 계약을 하고 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기계 장비 설치 뭐 이런 것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그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점포 오픈 준비하고 가맹점주 교육을 받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럼 보통 보면 공사가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여러분들을 그 회사에 맞게끔 우동집이다, 우동 프랜차이즈다, 뭐 김밥 프랜차이즈다, 감자탕 프랜차이즈다 했었을 때 그 회사에 맞춤형 가맹점주 교육을 하는 단계예요. 먼저 본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교육을 받을 때 형태를 보면 저거 뭐가 중요해? 이래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한번 결혼 한번 해서 다시 뭐 이혼해가지고 다시 산다는 거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점포 창업해가지고 망하고 난 뒤에 다시 옛날에 과거 정말 경험 잘했어. 그러고 난 뒤에 남은 돈 갖고 창업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그 가맹점주들께서 교육을 받을 때 되면 그때 2주든 3주든 보통 보면 이론 교육이 있고 실습 교육을 해요. 그럼 이론 교육을 할 때는 뭐 3일에서 5일 정도 그 회사의 어떤 역사와 이념과 철학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매장에 가서 2주든지 3주 정도 가서 실습 교육을 OJT라고 그러죠, 그걸. 실습 교육을 받는데 이걸 등한시하는 점주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반 창업과 달리 누군가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된 본사에서 나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 본사의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성이 뭐냐 하면 저 교육을 내가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게 뭐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외식 같으면은 젓가락 넣는 법, 뭐 냅킨 넣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도소매 같은 경우는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는 방법, 또 어떻게 상품을 진열해서 어떻게 밑에를 닦고 뭐 나머지 그의 창고에는 어떻게 진열하고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가맹점주들께서는 습성이 뭐냐? 저런 거 시시한 거 저런 걸 가르쳐 줄까? 왜 저런 게 아무것도 아닌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게 아니거든. 뒷걸모와 태산이란 말 있죠. 똑같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매뉴얼 사업, 교육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뉴얼 체계와 그런 시스템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론 교육을 3일에서 5일, 실습 교육을 2주, 3주 해줄 때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가서 장사하면서 잘하겠지. 배운 게 없는데 뭘 잘해. 배운 게 없잖아. 배운 게 없는데 그때 가서 집에서 뭐 주방에서 그거 하듯이 맨날 그런 식으로 장사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 회사가 수년간, 단연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럼 여러분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교육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뭐냐면 그 2명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또 규정도 해.
어떻게 하면 한 명만 들어가서 바꿀까?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 또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2명을 규정을 했으면 뭐라고 그래? 본사에다가 우리 어떻게 하면 돈 안 내고 한 명 더 우리 한 명 더, 2명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사모님 그래도 사장님 교육비를 갖다가 얼마 더 내시죠. 그렇게 내고라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받아야 그 점포가 말 그대로 20평, 30평이지만 매출액이 뭐 한 달에 4천, 5천씩 넘어가면 그게 사업체로서 작은 거예요? 아니죠. 그게 웬만한 중소기업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런데 되게 뭐 우리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뭐 식당이나 하지. 뭐 점포나 차리지.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명 안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서 뭐 부부가 왔다 그러면 당신이 가서 교육받아 나는 가서 난 다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점주는 안 봐도 뻔해.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야? 2명 규정해갖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 인원에서 받지 않으면 수료를 안 시켜주고 오픈을 안 시켜버리는 거지. 왜? 오픈해줘봐야 부진점 되는데 가서 장사 못할 건데. 그러니까 아예 어떤 점수를 정해놓고 그 교육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오픈을 안 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이런 본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본사들이 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해서 저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나를 교육을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교육 과정을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오픈 준비, 교육하는 도중에도 내 점포가 공사가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담당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담당자가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외국 같은데 먼 나라 일본 같은 데도 보게 되면 턴키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계약을 하고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하고 교육받고 나서 문을 들어가는 키, 열쇠만 받는 시스템. 그러니까 본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부터 운영 형태 모든 장사를 다 갖춰주고 나는 오픈 당일날 열쇠만 받는 그 시스템을 턴키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역사가 짧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본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회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당시에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설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 담당 직원이 오픈하고 나서 또 한 1개월, 2개월 동안 판촉을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자꾸 본사 직원을 괴롭혀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할 몫이야. 냅두유 소나 먹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자꾸 본사 직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내 담당이 자꾸 내 점포에 어떻게 하는지도 봐주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짜증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은 점포로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급부로 여러분은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잘 받아야 되는 것도 의무가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개점에서는 점포 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사업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이 개점 단계를 점포 교육하고 가맹점주 교육하고 시설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거기에서 되게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 단계에서 체크라든지 본사 담당자와 여러분이 그 체크를 면밀하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오픈하고 나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 그 안에 빨리 점포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사도 다 하고, 점포 공사도 다 하고, 교육도 다 받았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픈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장사를 이제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영업은 이제 다 이제 열당해가지고 이제 점포를 오픈해갖고 이제 장사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싹 교육을 받고 이제 되게 이제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초보 주부가 주방에 들어가고 밥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평상시에 라면밖에 안 끓여봤는데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밥도 해줘야 되고 이거 여간 골치 아픈 거 아니죠? 근데 해야만 되죠. 똑같아. 점포 딱 오픈했는데 손님 왔는데 안 해?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야. 그 초보 운전을 해가는 과정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주든 2주든 나와서 또 뭐냐면 개점 지도라는 걸 해줘. 개점 지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교육받을 때 이론과 OJT 실습을 다 받았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부에서 초보 주부 됐었을 때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저것이 밥을 제대로 할까? 관리 감독만 했죠, 그렇죠? 그거 약간 달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 뭐냐면 와서 도와주고 1주든 2주든 거기에서 막 1억이든 2억이든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그렇죠? 당연히 1주든 2주든 와서 그 운전하는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다시 만져줘야 되겠죠? 그 만져주면 쉽게 그거대로 또 한 2주 정도 하다 보면 딱 자신감이 생겨. 자, 여기서 자신감이 생겨서 5개월, 6개월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탄력이 붙죠. 1년 쫙 지나고 나면 이런 습성 생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맹점주 형태를 보시게 되면 1년 정도 지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해.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뛰어난 가맹점주들이 1년 정도 지나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그게 혼자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 1년 지나고 나서 그게 뭐 나 혼자서 이루어졌다. 저 병아리 열 때 큰 중딱되고 나니까 나 혼자서 다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나 혼자의 어떤 생각을 해서 나 혼자 해도 되겠다. 그리고 모든 그 A라는 본사의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 내용을 배척하고 나 혼자서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운영할 때 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됐었을 때 본사가 뒤에 엄청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운영할 때부터 계약 기간, 그다음에 재계약도 그런 분들이 돈을 더 수익적으로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죠. 그리고 수익을 더 많이 남기면 그 가맹점을 한 개 하고 처음엔 하나 했고 2개 하고 3개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 운영에서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점포를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노동 집약직이에요. 노동 집약직인데 본사에서 여러 가지 뭐 청소는 어떻게 해라, 외식 같은 경우는 조리를 어떻게 해라, 도소매 같은 경우 진열을 어떻게 해라, 서비스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채용은 어떻게 해라,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외부에다가 판촉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을 이론 교육, 실습 교육 때, 그다음에 그 오픈하고 나서 개점 지도하는 그 본사 프랜차이즈 담당자가 와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가르쳐 줘도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외식 같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4천에서 5천 팔면 자기 포함해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근무를 해요. 도소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팔면 한 5, 6명 정도 그 안에 아르바이트가 됐든 직원이 됐든 고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쓰는 거는 배운다고 그래서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직원을 내가 뭐 밑에 우리 내가 사장이지만 그 담당하는 부점장도 있고 또 부점장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도 있고. 결국은 그 직원들이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포에서 보통 보게 되면 외식 같은 경우 12시간 영업을 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도 하고 18시간도 하고 도소매 같은 경우 많게는 또 14시간씩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랬었을 때 그 직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는 교육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에 대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내용도 그런 거 관리하고 이런 청결은 어떻게 하라 그런 것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서비스도 어떻게 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점포 경영주로서 가져야 되는 경영 철학이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에 대한 이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자, 우리가 말하는 뭐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점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걸. 형태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20평, 30평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거나 그 내용은 크고 많다 뿐이지 우리는 적고 그 내용을 작게 하는 것 뿐이지 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어떤 판촉도 하고 뭐 청결도 하고 적객 서비스도 하고 모든 거 많이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시스템상으로 매뉴얼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업주로서 경영자로서 그 마인드를 가지는 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있는 직원 몇 명 안 되잖아요. 사표 쓰고 가면 또 구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왜? 그 사표 내가 점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입지 상권 조사에서 길어봐야 상권 범위가 300에서 500m야. 300m면 그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점포에 대부분이 지어버려. 그러면 내가 직원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하고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이 없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두고 나가면 뽑으면 되지.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갔을 때 동네 지역 상권인데 저 A 브랜드 저기에 있는 저 점주는 영 뭐 아닌 것 같아. 뭐 동네 아줌마들 아파트 단지 소문 다 나죠. 다 나고 그럼 그 집에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에서 본사가 뭐 하고 메뉴 맛이 이상한 것 같아. 메뉴를 뭐 외식 같은 거 잘못 개발한 것 같아. 도서면 상품이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본사에서 뭐 광고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그거는 뭐냐면 큰 영역에서 그 본사의 몫이고 거기에보다 원인이 더 많은 게 뭐냐면 내 주변에부터 원인이 더 많은 거예요. 오픈 따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직원이 한 1년 정도 되면 아르바이트고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관두고 나가도 그 고객이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내 고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고객으로 만들지 않으면 즉 경영 이념이 관두고 나가도 내 매장에 와서 구매하는 그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리 매뉴얼이 좋고 시스템이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을 해도 고객이 안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됐든 직원이 됐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는 거 있죠. 점포에서 막 돈을 훔쳐가고 무슨 뭐 강도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또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 소행으로 많이 밝혀지죠. 얼마나 그 주인이 얄밉게 했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범인을 찾고 보면 거기에서 근무했던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밝혀지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점주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직원한테 압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보상을 독특하게 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직원과 사장으로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점포 10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자꾸 직원이나 사장을 종속관계로 생각을 해버리면 직원들이 다 떠나는 거야. 뭐야? 직원도 파트너고 동반자.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점포 운영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점포 운영에서 또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 중에 에리어, 그러니까 점 상권 범위에서 판촉이라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우리가 155mm 그 곡사포 있죠. 그걸 광고나 어떤 도소매는 뭐 상품을 개발을 하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외식은 메뉴 같은 것을 개발해갖고 본사에 넣어주고 하는 것들은 대포를 전쟁할 때 보면 대포를 155mm 곡사포를 팡팡 쏘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에서 점주가 상권 범위 내에서 전단지도 배포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점포 좋다고 구두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그거는 이 군대로 이야기하면 소대전투야.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소대전투야. 소대전투. 소대장이 66mm 박격포, 60mm 박격포를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크레모아를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적을 물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판촉이나 이런 내용에 나중에 대해서 본사가 광고 홍보해주고 그런 제품 개발해주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하고 우리 직원들 나 교육시켜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수행해주면 본사의 어떤 몫으로서 그 역할을 크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판촉의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안 되는 거는 뭐야? 위에서 명령이 대대장이 중대장이 소대장한테 야 공격해 그랬는데 안 가. 못 가겠는데요? 총알 맞을까 봐.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본사에서 그런 155mm 곡사표를 쏘고 광고도 하고 제품도 개발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지도도 했어. 가맹점주가 안 움직이면 소대장이 총알 맞을까 못 나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행해야 되잖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 안 하고 본사에서 해주는 거 없어. 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반드시 분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줬어. 그럼 난 나가서 뭐냐면 전단지도 가서 배포해야 되고 신문에 폭 배포하고 다 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객이 어디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상권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고객들이 어떻게 변했고 봄 됐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겨울인데 어떤 옷을 바꿔 입었는지 그런 것을 점주가 그 상권 안에서 장사를 했는데 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하는지를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보고 거기에 가서 또 우리 점포 좋습니다. 우리 매장 좋고 내 사업장 좋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와가지고 많이 사세요. 그럼 오시면은 방문하시면은 그거 여러분 몫이잖아. 그것까지 본사가 해줘? 그런 본사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 전 세계 어디 있어?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프랜차이즈는 전체 광역권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권 지역 300m, 500m 사이 본사가 가맹계약 시에 정해준 상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의 매출을 많이 올 수 있고 수익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나만 있어? 그 상권 안에? 경쟁자도 득실득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사, 경쟁 점포 이런 점포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런 수십 개 있는 경쟁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서 내가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 경쟁사가 또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작전을 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좀 적을 뿐이지 사업하는 거는 일반 사업주하고 똑같다. 똑같고 그게 내 사업이다. 단지 내가 못하는 전국적으로 고객 인지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내 상권의 고객 인지도를 많이 올리게 되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교육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고 전체적인 그런 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거고 내가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이 그 지역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실행과 그런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 가맹점주의 몫이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을 드린 점포 운영에서 우리가 개점 시에 가맹점 교육을 받았던 이론 3일 5일 그다음에 실습 교육 2주 3주 받고 그다음에 개점할 당시에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 직원이 1주 2주 또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오픈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움직여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짜여진 어떤 계획 내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떤 경쟁자가 내 주변에 나타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하여간 그 1강부터 시작해서 4강까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하여간 창업에 꼭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